말하기를 해보자. 작년에 이제 문법으로 조금 이제 문법 그래도 기초 문법, 기본 문법, 기초 문법 을 한 바퀴 도른 것 같고, 그리고 발음도 그렇게 한 것 같고, 그리고 또 이렇게 다른 책으로도 공부를 하신 분들이 계셔서 이제는 우리가 문장을 만드는 연습을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발라당을 쉬고 있는데 8월쯤부터 이제 발라당 50회, 그러니까 50주, 50회 동안에는 좀 이런 컨셉으로 가려고 하는데 준비가 어떻게 될지는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컨셉으로 갈 것이다 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영어로 생각하고 말하기 첫 번째 시간인데 네,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음, 자리에서 지금 오디오는 다 꺼져 있지만 자리에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큰 소리로 말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 이렇게 그림이 있어요. 내 눈앞에 이런 탁자가 하나 딱 있다고 치면 이 탁자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말로 말을 하려고 하면 우선은 탁자라는 단어가 생각이 날 거고, 그 다음에 다리가 네 개가 있네요. 그래서 탁자, 다리 네 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요즘에 그래머지 복습하시면서 명사 파트 보면 우리말 명사와 영어 명사가 좀, 그러니까, 이렇게 표기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좀 많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말은 이렇게 복수형을 굳이 잘 안 표기를 안 해주는 거 그런 게 있고 관사가 없는 것도 이제 특징이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가 이제 딱 떠오르는 거예요. 탁자이고 그리고 다리가 네 개가 이렇게 딱 있네요. 그럼 이거를 가지고 내가 말을 한번 해보자. 우리말로. 그러면은 말을 한다는 건 문장을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말은 단어를 가지고 문장을 말할 때 조사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조사를 집어넣어서 탁자와 다리의 관계는 어떻게 되냐면 탁자는 다리가 네 개 있다. 이렇게 되겠죠. 또 다른 말로 하면 탁자 다리가 네 개다. 이렇게도 될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을 딱 보고 우리가 우리말로 이 그림을 설명할 때, 탁자는 다리가 네 개 있어. 탁자 다리가 네 개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우리말은 이렇게 명사와 명사의 관계를 존재의 관계로 표현을 합니다. 존재. 그러니까 탁자라는 명사에 다리 네 개가 존재한다. 그래서 있다라는 이런 동사를 굉장히 많이 써요. 자, 그러면 이번엔 또 다른 그림, 똑같은 그림인데 이번에는 요거를 이제 영어로 설명을 해보자 라고 했을 때 우선 요거는 테이블이죠. 그래서 the table 이렇게 됩니다. 요즘에 명사를 공부를 하시지만 이제 명사 단어를 단순히 명사 요 테이블만 외우는 것보다도 이게 더 테이블 눈앞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더라고 썼지만 이제 테이블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테이블만 하나 외우는 게 아니라 테이블 이렇게 같이 외워 주시는 게 나중에 이렇게 따로 또 다시 돌아가서 명사에 관사 붙이는 연습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그렇게 하시면 되니까 이제 우선 더 테이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아까 four legs 이렇게 나오잖아요. four legs. 그럼 요걸 가지고 문장을 만들면 이 두 단어를 가지고 테이블이 테이블이 다리가 네 개 있다라는 문장을 영어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The table has four legs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서 딱 느끼시겠지만 영어는 단어와 단어를 가지고 문장을 만들어 말을 할 때 주로 소유의 개념으로 이제 표현을 하죠. 이게 가장 큰 우리말과 영어의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한국어는 이제 존재 중심으로 우리가 말을 하게 돼요. 나에게 고민이 존재하고, 나에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그녀가 있는 시간이 있는지 있다 없다 있는지가 궁금하다 이렇게 되는 건데 영어 같은 경우에는 소유 중심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나에게 고민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내가 고민이 있고 그리고 내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녀가 시간을 가지고 있는지 이렇게 해서 have라는 동사로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영어 말하기 할 때, 우선은 첫 번째, 그냥 내가 문장을 만들 때, 영어 문장을 만들 때, 어, 가장 처음 하셔야 될 연습, 첫 번째 단계가 이제 have로 많은 문장들을 만들어 보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요거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가 지금 이제 그래머지에서 명사 파트를 공부를 많이 하셨지만 명사라는 게 워낙에 범위가 넓습니다. 그 명사의 앞뒤에 붙는 것들까지 저는 명사에서 공부를 다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이 명사구가 되기 때문에 그걸 따로따로 하기보다는 명사에서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명사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영어는 뭐 명사 중심의 언어이다. 뭐 명사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는 하는데 그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명사만 가지고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명사만 본다면 그거는 어, 삶을 중심으로 보게 되는 건데 세상은 그 사물과 사물이 관계를 맺어서 사건 중심으로 이제 봐야 되는 거거든요. 언어도. 그래서 이, 그래서 이 사건이라는 거는 이 명사와 명사가, 즉, 사건이라는 거는 문장일 수가 있고, 문장이라는 것이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한다는 건 명사를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명사와 명사의 관계. 그래서 그것이 문장이 되고 이제 뭐 네, 이제 그러는 거죠. 그래서 명사를 연결을 하는 건데 그 연결할 때 이것들의 관계를 소유 관계로 먼저 우선은 이 관계로 앞에 보이는 물건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연습을 좀 하시면 되게 좋아요. 그리고 그 소유의 대표적인 동사가 이제 have인 거죠. 어, 그런데 이게 have를 공부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have를 그렇게 많이 또 쓰지는 않습니다. have가 되게 가장 많이 쓰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힘이 강하잖아요. 그 그래머지에서 그 오형식 공부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have가 되게 강한 동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have의 그 강한 거가 부담스러우면 뭐 get을 쓴다든가 아니면 뭐 get보다도 have got 뭐 이렇게 쓴다던가 해서 이 have의 뜻을 가지고 이제 다양하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have라는 건 가지고 있다는 결과적인 소유를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런데 가지고 있는데 가지고 왔으면 이게 이제 take가 되는 거고, 가지고 왔, 가지고 가면 take, 가지고 오면 bring. 그런데 have는 아닌데 그거보다 좀 약하게 간다? 그럼 뭐 get이 된다던가,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게 모든 사물을, 그러니까 명사와 명사를 소유의 관계로 문장을 만든 연습을 하시다가, 그런 다음에 이제 동사를 바꿔가면서 문장을 좀 더 풍요롭게 이제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명사와 명사를 소유의 관계로 본다. 내 눈앞에 있는 명사와 명사를 소유의 관계로 본다.
have 동사를 사용한다. 요게 오늘 공부하실, 연습하실 부분이에요. 그래서 소유 관계로 생각하고 have로 문장 만들기. 그러니까 오늘 그 타이틀을 보면 영어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영어로 생각한다는 건 소유 관계로 생각하고, 그리고 영어로 말하는 건 have로 말하는 거. 요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네,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 말할 때, 저 같은 경우도, 영어 공부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가 예전에는, 이 앞에 거를 보면, 나는 고민이 있어 라고 생각을 했었다면, 지금은 난 고민 가지고 있는데, I've got worries. 이런 식으로 해서 확실히 영어를 생각할 때는 이렇게 내가 소유하고 있고 나와 다른 어떤 내가 표현하려고 하는 예를 볼펜이면 나와 볼펜을 어떻게 표현할까? 어떤 관계로 표현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그런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음, 네. 그러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레스토랑에 딱 들어가면 요 질문을 대부분 다 해요. 예약되어 있으세요? 거든요. 근데 대부분 예약하셨어요는 잘 안 물어봐요. 그렇게는. 왜냐면 아무래도 이렇게 우리말은 그렇게 안 물어보고 이렇게 예약되어 있으세요? 이제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는 이 사람이 물어보는 건데 명사 두 개를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명사 you와 그리고 예약하다 reservation 이 두 명사가 이제 딱 나오고 이 두 명사를 have 동사를 이용해서 문장을 만든다 라고 하면은 이제 어떻게 될까요? Do you have a reservation?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Do you have a reservation?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문장이 조금 어려우셨을 수도 있는데, 네. 자, 그래서 you와 reservation의 관계를 have로 봤다. 소유 관계로 봤다. Do you have a reservation? 이렇게 됩니다. 어, 이게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나중에 가면 좀 정리가 되실 거예요. 음, 다시. 너는 직역으로 가주면, 너는 가지고 있니? 예약을 어떻게 할까요? Do you have a reservation?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번에 또 소유 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나는 그의 전화번호가 없대요. 그럼 얘는 누구와 누구의 관계를 have로 소유로 가줄까요? 나와 그의 전화번호. 내가 그의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지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I와 his number라는 이 두 명사가 이제 주어졌습니다. 그럼 이 두 단어를 가지고 나는 그의 전화번호가 없어. 가지고 있지 않아. 나는 그의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지 않아. 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I don't have his number. 그리고 너 있니? 너 있니라는 건 소유의 관계로 따지면 너 가지고 있니?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장으로 만들면 Do you have it? 이렇게 되는 거죠. I don't have his number. Do you have it? 이렇게 됩니다. 지금부터 계속 have라는 동사로 요거를 말을 해봐야지라고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가지고 있지 않는다. 그의 전화번호. 너는 가지고 있니? I don't have his number. Do you have it? 이렇게 되죠. 네. 자, 그 다음에, 요런 가게를 갔어요. 가니까는
이제 주인이 여기 모든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이 말을 하는 거는 내가죠. 그러면 나와 모든 것의 관계는 내가 모든 걸 여기에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접근을 해야 해서 문장으로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I have everything here.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모든 게 있어요. 라고 누구한테 말할 때 I have everything here.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음, 자, 다시 해볼게요. 나는 모든 걸 가지고 있다, 여기에. 지금 보시면 나는 모든 게 있다. 그 많은 분들이 영어를 말할 때 우리말로 먼저 생각을 하잖아요. 그때 나는 모든 게 있다, 있다, 있다. 이제 여기에서 멈추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상황에서 I, 내가 소유한 걸로 접근을 하시면 돼요. I have everything here.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여기에 보이는 것처럼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여기 보면은 전기 드릴 그러면 I have electric drill 뭐 이렇게 되고 뭐 다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I have로 접근을 하시면 된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걸로 접근을 하시면 된다. 그러고 나서 이제 조금 공부를 하시다 보면 have라는 동사 대신 I got, I've got, I have got 그걸 더 많이 쓰거든요. 쓰기는. 왜냐면 좀 더 약한 표현이기 때문에 이제 have got을 더 많이 씁니다. 그래서 I have everything here.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도 말하기 할 때 보면 나와 내가 가지고 있는 걸로 계속 그 표현을 정리를 하면서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음, 자, 보면은, 2월 달에 29일이 있대요. 올해는 2월이 29일이다입니다. 그럼 요거를 소요 관계로 따지자 보면, 지금 우리말로는 올해는이 주어여서 올해가 29일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죠. 29일을 가지고 있는 거는 2월입니다. 2월. 그래서 나중에 공부를 하시다 보면 이렇게 부사적인 거를 우리가 많이 주어처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사인데 주어처럼 생각을 해서 this year 뭐 이렇게 처음부터 나오게 되죠. 주어로 생각해서 이것도 나중에 이제 연습을 하시면 얘가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2월이 29일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February 그리고 29 days 이렇게 됐고 그러면 요거를 2월이 29일을 가지고 있다 올해 요런 식으로 문장을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February 그리고 3인칭 단수니까 has 29 days this year 이렇게 됩니다. 음, 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영어로 어떤 거를 얘기를 하고 싶을 때 저걸 어떻게 표현하지? 어렵잖아요. 그때 소유의 개념으로. 그게 내가 소유의 개념이면은 I가 들어갈 거고 사물과 사물도 소유의 개념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February has 29 days this year.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내가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요런 것도 이제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제 영어식으로 할 때 명사, 소유관계, 나머지 부사 뒤로 딱 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요거를 영어로 말을 한다고 할 때 저는 2월은 29일을 가지고 있다, 올해. 요런 식으로 저는 생각을 해서 이제 말을 하게 됩니다. 자, 2월은 29일을 가지고 있다, 올해. 영어로 하면 February has 29 days this year. 자,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여기가 보니까 이 방엔 창문이 하나도 없대요. 이제부터 조금씩
여기서부터가 조금씩 이해가 더 쉽게 재밌게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방엔 창문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이 방이 창문을 가지고 있는 건데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두 단어를 먼저 잡아 놓으면 이 방, 그리고 창문 없는 거, 요거잖아요. 그래서 this room, no window입니다. 그럼 요 두 명사 표현을 가지고 문장을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This room has no windows. 이렇게 되죠. 그래서 창문이 하나도 있다 없다 존재가 아니라 이 방이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표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this room has no windows 이렇게 돼요. 요쯤 돼서 좀 궁금하신 게 생기실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there is there are 요걸로도 표현할 수 있잖아요 인데요. 그러니까 물론 영어가 어떤 존재 거기에 있다, 없다로 표현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요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있다, 없다로 생각하는 걸 소유의 관계로 돌려야 영어의 대부분의 문장을 말할 수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This room has no windows 이렇게 되고요. 네, 이거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This room has no windows. 네. 그러니까 윈도우즈 복수형이 맞는 거죠, 뒤에 선생님? 네네네. 이거 저 오타. 음, 네, Windows 이렇게 음, 됩니다. 음. 창문이 하나도 없다. 자, 이거 제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 방에 창문이 하나도 없네. 그러면 이 방은 어떤 창문도 가지고 있지 않다. No window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주는 거잖아요. 이 방은 no window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문장을 만들면 This room has no windows.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반지가 있는데 그건 그녀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다입니다. 이것도 보면 그건 특별한 의미가 그건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고 했지만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뭐가? 이 반지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지가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우리는 가지고 있다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러면 그건이니까 that 특별한 의미니까 a special meaning 이렇게 됩니다. 그럼 that과 a special meaning을 have 동사로 해서 문장을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that 그 다음에 3인칭 단수니까 주어가 대시니까 동사가 have가 has로 돼서 that has a special meaning 그리고 그녀에게니까 to her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동사와 전치사로 우리가 대부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 명사를 많이 알고 있는 거, 단어를 많이 알고 있는 거는 이제 어휘력 같고, 제 생각에는. 그다음에 동사와 이런 전치사를 이용해서 문장을 다양하게 만드는 거는, 어, 표현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조금, 네,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좀 많이 해요. 그래서, 이런 단어들을 공부를 하는 것도 영어 공부의 한 파트이지만, 동사 그리고 전치사로 그 단어들로를 가지고 동사 전치사를 가지고 말을 해야 되는 거, 문장을 만드는 거, 그거에 이제 문법이 들어가는 거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이렇게 되고 이 투허 전치사 같은 경우에는 그래머지에서 전치사를 굉장히 오래 다뤘고 네네. 그래서 전치사는 그래머지 다시 한번 보시고 그걸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거 한번 읽어보시면 That has a special meaning to her. 이거죠.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건
그러니까 요게 지금 요런 게 뒤로 와서 그렇지.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요 지금 말한 문장을 딱 말을 하려고 할 때 생각하는 건 이 그녀에게라는 요런 것들은 저는 대부분 뒤로 뺍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그거부터 딱 먼저 만들어 놔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주어와 주어 동사 목적어, 주어 동사 명사 그 앞에 나오는 주어와 뒤에 나오는 목적어, 즉 명사와 명사의 관계를 소유로 일단 만들어 놓고 그 뒤에 내용들을 이제 이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녀에게. That has a special meaning to her. 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나는 오늘 저녁에 저녁을 먹으러 올 사람이 몇 명 있다입니다. 네, 지금 몇 명 있다니까는 나는 몇 명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가져야 되니까 I a few people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have를 이용해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선 오늘 저녁은 this evening, 그리고 저녁을 먹다라는 거를 공부를 해서 아실 수도 겠는데 그냥 뭐 저녁 먹다 그럼 먹다 eat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for dinner 이렇게 가주잖아요. for dinner. 그래서 요거를 문장으로 만들면 I have a few people 그리고 for dinner this evening 이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저녁을 먹으러 사람들이 우리 집에 이렇게 건너오는 거를 할 때는 have over를 씁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어려운 표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have over. 근데 저녁 먹으러 잠깐 건너오는 거, 잠깐 오는 거, 그거를 이제 have over 이렇게 표현합니다. 음, 그래서 I have a few people 여기까지 하고 요 over는 어렵다고 치지만 over까지 가지고 for dinner this morning 이렇게 되주죠. 그래서 자, 요거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I have I have a few people over for dinner this evening.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제가 해볼게요. 나는 가지고 있다. 몇 명의 사람들이 건너서 오는 몇 명의 사람들을 가지고 있다. I have a few people over 저녁 먹으러 오늘 저녁에 for dinner this evening 이렇게 되죠. 이거 다시 한번 그냥 한번 말해 보실까요? 네. 자, 이제 이렇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려울 것 같다가도 좀 이해가 되는 것 같다가도 막 이러는데,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영어를 말할 때, 어, 내가 이것을 가지고 있고, 나와 관련되게 표현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니면은 그 사물과 사물을, 그러니까 이거예요. 우리가 어떤 뭐 글을 쓰거나 말을 할 때 그냥 단어를 많이 가지고 알고 있어도 제대로 표현을 못하는 거는 내 눈에 보이는 사물들을 잘 연결해서 말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그것들을 이렇게 관계지어서 이야기를 만들면 이제 그게 바로 스토리텔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연습을 조금씩 하시면 그게 영어 공부에 도움이 많이 되세요. 자, 그다음에 그 보시면 이게 레스토랑이죠. 그런데 레스토랑에 식당에는 사람이 많지가 않네요. 를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냥 이거를 영어로 하라고 할 때, 이거 어떻게 하지? 그 식당에는, 에는, 뭐 이렇게 되죠. 손님이 많지 않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애를 소유 관계로 따지면 그 식당과 손님이 소유 관계겠죠. 그쵸? 그리고 많지 않은 손님을 그 식당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가져야 되니까 the restaurant many customers 이렇게 되고 이거를 이제 문장으로 만들면 the restaurant has many customers. doesn't have many customers 이렇게 되죠. 네, 맞습니다.
The restaurant doesn't have many customers. 이렇게 되죠. 그래서 딱 레스토랑에 들어가는데, 이 식당은 손님이 많지 않네?를 영어로 할 때, 아, 점점점점 이게 아니라 This restaurant doesn't have many customers.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시 문장으로 말씀을 보시면 The restaurant doesn't have many customers. 이렇게 됩니다. 예를 들어 그러면은 이것도 뭐 there are로 가주면 there aren't many customers in restaurants. 이렇게도 표현이 되겠지만, 이 there is와 have의 관계를 따졌을 때 좀 더 강한 거는 have입니다. have. 네, 왜냐면, 네네네, have가 좀 더 강한.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그녀는 머리 뒤에 눈이 있다. 라는 말은, 그러니까 안 보고 있는 것 같아도 보고 있는 거잖아요. 다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관계로 따졌을 때, 소유의 관계로 따졌을 때 그녀가 눈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녀와 눈을 have로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she eyes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그녀는 눈을 가지고 있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she has eyes. 인데 눈을 가지고 있어. 근데 그 눈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머리 뒤. 그리고 요건 또 이제 전치사에서 배우셨지만 그럴 때는 in the back of her head 이렇게 가주죠. 그래서 어떤 이 눈이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까 그녀가 눈을 가지고 있는데 그 눈 자체가 이제 어디에 있느냐는 것을 표현할 때 전치사로 표현해서 in the back 그리고 of 기억하시죠? 이렇게 부속되어 있는 거, 속해 있는 거 할 때 of her head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이거 한 번 더 읽어보시면 네. 그래서 she has eyes in the back of her head 이렇게 가준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음식이 되게 많네요. 그래서 우리의 접시에 음식이 많이 있다라고 해보면 결국은 우리의 접시에 음식이 많다라는 건 우리가 많은 음식 가지고 있다. 요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해주면 우리와 많은 음식이기 때문에 we a lot of food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음식이 많네 라고 했을 때 제가 그 말을 영어로 할 때 저도 역시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I have a lot of food 이런 식으로 가져요. 근데 그 음식이 어디에 있냐? 접시에 있으니까 어디- on our plate 이렇게 가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말로 하는 거를 이렇게 소유의 개념으로 한번 두 개의 관계를 소유의 개념으로 바꿔서 문장을 만드는 연습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계속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we have a lot of food on our plate. 이렇게 되죠. 그래서 너무 다르죠. 우리의 접시에 음식이 많이 있다 그러면 대부분 어떻게 하시냐면 our dish, 어, our dish is food, many food 막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거를 소유의 관계로 정리를 하셔야 돼요. 내가 머릿속으로 우리말로 생각하는 걸 소유의 관계로 정리를 하시면 we와 a lot of food가 소유를 한 거니까 we have a lot of food on our planet. 이렇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보면, 음식 되게 많네. 우리 접시 음식 엄청 많다. 우리 음식 많네. 이거를 표현을 한다. 그러면 이걸 영어로 어떻게 한다고요? We have a lot of food on our plate. 이렇게
음, 자, 그 다음에 또 소유 관계로 생각을 해보는데, 어, 나는 지갑에 돈이 하나도 없대요. 그럼 지금, 무엇과 무엇일까요? 나는 지갑에 돈이 하나도 없다는 건 나는 가지고 있지 않은 거죠. 돈을. 그런데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은 거예요. 노머니죠, 노머니. 그 노머니가 지갑의 노머니인 거예요. 그럼 대충 이제 좀 정리가 되시죠. 그래서 I no money예요. 그리고 지갑에라는 건 지갑 안에라는 거기 때문에 범위가 in the wallet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I have no money in my wallet 이렇게 됩니다. 자, I have no money in my wallet. 다시 한번 해보면 나는 나는 no money 가지고 있어 지갑에. I have no money. I have no money in my wallet.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소유의 관계를 정리를 하셔야 된다. 아, 내가 이 말을 하고 싶을 때 영어로 이거를 어떻게 하지? 할 때 첫 번째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게 소유로. 나를 중심으로 내가 갖고 있는 나의 소유의 중심으로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거기에서 이제 동사가 바뀌고 주어가 바뀌면서 영어 말하기 실력이 느는 거죠. 자, 이 여자가 보니까는 양손에 가득 뭔가를 들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양손이 모두 차 있다. 손을 뺄 수가 없어. 이제 요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거를 말을 하려고 해요. 나는 양손이 모두 차 있다. 그러면 이 사람 이거를 정리를 해야 돼. 얘를 말을 하려고 할 때 내가 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손이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가득한 찬 거죠. 요거는 조금 어려우실 수가 있지만 어쨌든 소유 관계로 먼저 정리를 하면 내가 양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I 그리고 my hands 고 얘를 영어로 하면은 가지고 있다로 가주면 나는 내 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어떤 상태인 거예요? I have my hands full 이렇게 됩니다. I have my hands full. 근데 이제 보면은, 이거는 예전에 오형식 공부하실 때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나는 가지고 있는데 내 손들을 가지고 있는데 가득 찬 상태로 가지고 있다. 손을 뺄 수가 없어. 너를 도와줄 수 없어. 이제 그런 건데, 이거를 뭐 다르게 표현하면 my hands are full 요거잖아요. my hands are full 요거 my hands are full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음, 이렇게 보면 제가 그 영화나 미드 같은 거 보면은 my hands are full 보다도 I have my hands full 요거를 더 많이 쓰더라고요. 요거를 더 많이 씁니다. 아무래도 좀 더 강하게 표현을 하려고 이제 그런 거죠. 그렇지만 my hands are full 했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영어로 생각해서 말하는 거는 내가 표현하려고 하는 거를 소유 관계로 한번 만들어 보자 라는 거지. 요거를 my hands are full, 뭐 there is, therea로 표현을 안 한다고 해서 틀린 것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눈을 감고 있네요. 나는 그 시간 대부분 눈을 감고 있다. 요거를 이제 표현하면, 그럼 나는 눈을 감고 있어? 그러면은, I, 그, 딱 떠오르는 거는, I close my eyes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도 되지만, 요번에는 소유의 관계로 따지면, 나는 눈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눈을 어떤 상태로 가지고 있냐면, 감은 상태의 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시간 대부분. 자, 그러면은 요거를 어떻게 해주냐면 I와 my eyes를 소유의 관계로 따지면 아까 그거 오형식 구조로 같습니다. I have my eyes. 근데 내 눈이 어떤 상태예요? Closed. 잠깐만요. 네, closed most of the time. 이렇게 됩니다. 아까 우리가 맨 처음에 떠올랐을 때, I closed my eyes. 이런 식으로는 사실 잘 안 써요. 예, I have my closed eyes. 요거를 더 많이 씁니다. 이런 구조를.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많이 쓰이니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I had, 나는 가지고 있는데 내 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렇게 씁니다. 요게 바로 영어식으로 영어 문장을 만드는 영어 문장이 영어의 의미가 전달되는 거예요. 내가 눈을 가지고 있고 그 눈이 감겼고 대부분의 시간 이렇게 됩니다. 자, 한 번 더 읽어보시면 네. 그러면 제가 우리말로 직역을 해서 가주면 나는 내 눈들을 가지고 있다. 감은 상태로 가지고 있다. I have my eyes closed. 이렇게 많이 쓴다는 겁니다. 사실 근데 이 구조는 어려워요. 5형식 구조잖아요. 그래서 3형식 구조, 그러니까 주어, 동사, 목적으로 충분히 익혀 두셔야 돼요. I have my eyes closed. 대부분의 시간, most of time.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소유의 관계네요. 표와 여건이 준비됐나요? 예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이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럼 얘를 have로 가지면 너 가지고 있냐? 표와 여건 가지고 있냐예요. 근데 그것이 어떤 상태? 준비된 상태의 표와 여건. 그러니까 소유의 관계는 어디에서 만들어지냐면 you와 your ticket and passport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지고 있니? 니까는 do you have your ticket and passport 그리고 준비 ready 이렇게 되죠. 그래서 do you have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do you라고 안 하고 아시겠지만 do 이렇게 많이 한다라는 거. 그래서 do you have 이런 식으로 가져요. do you have your ticket and passport ready? 이렇게 가주죠. 한 번 더 읽어보시면 그러니까 내가 표현하려고 하는 걸 소유의 관계. 내가 소유했든 너가 소유했든 이 물건이 이것을 소유했든 그런 관계로 의미를 정리를 하시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관계로 하고서 한번 영어 책 같은 걸 한번 보세요. 진짜 그래요. 단어, 요 동사 단어, 그리고 이런 뒤에 어떤 전치사구 그런 거가 붙고 다를 뿐이지 소유의 관계로 이게 세계관이 소유 관계입니다. 너는 가지고 있니? 표와 여건, 준비된 상태의 표와 여건을 네, 자, 이렇게 되죠. 요거 같은 경우는 만약에 여행을 가시면 들을 수 있는 표현이어서 꼭 듣고서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연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보면 눈이 나쁜가 보네요. 어, 나는 눈이 안 좋다입니다. 그러면 나는 안 좋아 눈이 이러면 이게 어떻게 하지? 나는 안 좋아 눈이 이거잖아요. 이거 어떡하지? 존재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소유로 가진다면 나는 안 좋은 눈을 가지고 있다. 이거입니다. 그러면 안 좋은 눈, 시력이 나쁜 거잖아요. 그래서 시력이 나쁜 거는 bad eyes입니다. bad eyes. 네, 여기를 bad eyes라고도 하고요. eyesight, sight라고도 합니다. 시력을. 네. 그래서 이렇게 bad eyes 이렇게 가지고 그럼 눈이 좋은 거는 good eyes 이렇게 되고요. 그럼 얘를 문장으로 만들면 나는 안 좋은 눈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I have bad eyesight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I have bad eyes. 그러니까 뭐든지 내가 가지고 있고 너가 가지고 있든 뭘 가지고 있든 이 소유로 정리를 해보신다. 있는 거죠. 자, 나는 가지고 있는데 안 좋은 눈을 가지고 있어. 나쁜 시력을 가지고 있어. I have bad sight. I have bad eyes. I have bad eyes.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코를 푸는 건데, 코가 막혔다고 가주면,
나는 코가 막혔어. 코가 막혀? 코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 정리를 해. 가지고 있다라고 정리를 하면 내가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막힌 코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요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면은 아이와 이 코가 막힌다라는 건 코가 코 안에 뭐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stuff가 어떤 물건, 뭐 요건데 stuffy nose 그러면은 이렇게 막힌 코라는 단어가 돼요. 요거를 소유의 개념으로 해주면 I have a stuffy nose 이렇게 됩니다. I have a stuffy nose. 예를 들어 나는 코가 나와 이렇게 가지고 나는 코가 나온다. 콧물이 흐른다. 그러면은 콧물이 흘러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나의 소유에 가주면 내가 콧물이 흐르는 코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요것도 그것도 그렇게 풀어서 I have a 요것은 runny라고 해요. runny runny nose 이런 식으로 가줍니다. 그래서 I have a runny nose, I have a stuffy nose 이런 식으로 해서 have 동사로 가지고 있다, 소유 관계로 이제 표현을 해주시면 되고,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나는 막힌 코를 가지고 있어. I have a stuffy nose. 되죠? 요렇게 I have로 나의 증상들, stuffy nose, runny nose, 뭐 sore throat, throat,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나중에 여행을 가시거나 했을 때 이렇게 뭐 증상을 얘기해야 될 때 I have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남자아이가 있는데요. 성격이 좋대요. 그는 성격이 아주 좋아. 그럼 요것도 성격이 좋다. 성격이 좋다? 막 캐릭터? 막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요것도 소유 관계로 따지면 그가 좋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요겁니다. 그는 좋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가 희고 좋은 성격, great personality. 아주 좋다고 해서 great이라고 한 거고, 요거를 이제 굿으로 들어가도 되는 거고요. 그럼 요거를 have 동사를 이용해서 해주면 he has a great personality. 이렇게 됩니다. 한 번 더 읽어주시면, 네. 자, 그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는 성격이 아주 좋아. 요거를 소유 관계로 그가 가지고 있는데 아주 좋은 성격을 가지고 있어. 요거죠. 자, 그러면은 he has a great personality.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는 솜씨가 좋아. 그럼 솜씨가 좋아? 그는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그것도 따지면 그는 좋은 솜씨를 가지고 있다잖아요. 그러니까 he has a great, he has a good, 그 다음에 skill. 그 다음에 그 스킬이 어떤 스킬인지 뒤에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해주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유의 관계로 의미를 정리를 하고, 이제 정리를 하는 것도 시간이 걸리니까 직접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기부터 하자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극장을 갔는데 내가 5번 좌석인데 5번 좌석인데 누군가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삐죽삐죽 하다가 말을 해야 되는데 당신은 틀린 좌석을 갖고 있네요. 해요. 그러면은 요것도 해주면 너가 틀린 좌석을 갖고 있다. 이제 이렇게 가져야 되죠. 이거는 뭐 바로 영어로 하면 되는 거니까 you the wrong seat 이렇게 되고 얘를 문장으로 만들면 You have the wrong seat. 이렇게 됩니다. You have the wrong seat. 이 같은 경우는 극장도 되고, 뭐, 비행기, 그런 좌석, 뭐 그런 것도 되고, 표 확인 보내면서 상대방한테 할 수가 있는 거죠. You have the wrong seat. 이렇게. 자, 너는, 갖고 있,
있다. 너는 갖는다. 틀린 좌석을 가졌다. 갖고 있다. You have the wrong seat. 이렇게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건 조금 어려운 문장일 수 있는데요. 점심을 몇 시에 할까요? 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핵심은 점심을 가지는 거죠. 그거를 이제 몇 시에 가질 거냐니까, 이게 you lunch가 이제 두 명사가 이제 붙어야 되는 거고, 소유의 관계. 근데 이건 좀 어렵습니다. 제가 해보면 몇 시니까는 몇 시, 물어보는 거예요. 몇 시. 그러면 what time? 그리고 뭐뭐 할 거냐라는 거, 그래머지에서 배웠듯이 계획하고 있는 거. 아주 먼 미래가 아니고 바로 그거 바로 진행될 정도로 그게 아니라 너가 생각하고 있는 거, 내가 계획하고 있는 거, 너의 계획상에 점심을 몇 시 할 거야? 이렇게 물어볼 때는 be going to를 썼었잖아요. 그래서 what time are you going to have lunch?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점심 몇 시에 할 거야? What time are you going to have lunch? 이렇게 됩니다. 이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죠? 어, 누가 나한테 점심 몇 시에 먹을 거냐고 영어로 물어볼 수도 있고, 또 모르잖아요. 네, 내가 물어보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What time are you going to have lunch? 이렇게 됩니다. 한 번 더 읽어보시면, 자, 다시 영어로 해볼게요. 몇 시에 너는 가질 거니 점심을 이렇게 가집니다. What time are you going to have lunch? 이렇게 되죠. 그 다음, 이것도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데요. 음,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요. 근데 이게 이제 참석하다라는 동사가 뜻이 있지만 이제 have로 접근을 하면 근데 사실 이걸 더 많이 써요. 그러니까 참석하다라는 어려운 단어가 있긴 하지만 지금 이 have로 표현을 하는 걸 더 많이 씁니다.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다라는 거는 내가 너를 갇힌다 여기에 그러면 좋겠다 이제 요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I와 you의 관계가 소유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를 가지는 거잖아요. 그랬으면 좋겠다입니다. 내가 너를 가졌으면 좋겠어. 여기에 직역으로 가주면 그래서 I'd like는 아실 거고 I'd like to have you there 이렇게 됩니다. have you there. 이 have you there 뭐 아까도 나왔듯이 have you over 요거 되게 요런 표현을 요렇게 더 많이 써요. 그래서 요렇게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 요거는 이제 빠지면 되는 거고, 요게 조금 안 된다 그러면 요걸 빠지면 되고요. there 대신에 here를 써도 되고, 여기 아무거나 장소 같은 거 넣어도 되는데, I'd like, I'd like to have you, 띵띵띵. 요거 되게 많이 씁니다. 요것도 역시나 나와 너의 관계로 해서 have로 쓴다라는 거. 자, 한 번 더 읽어주시면, 네. I'd like to have you there. I'd like to have you there. 이 have 동사. 네. 그, 그래서 그 영어 처음 만만에서도 have 동사가 맨 처음에 나왔었던 거잖아요. 네. 그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거 한번 해볼게요. 나는 너가 저기에 직역으로 가주면, 나는, 너가 너를, 저기에 너가 있었으면 좋겠어. 너를 거기에 뒀으면 좋겠어. 가졌으면 좋겠어. I'd like to have you there. 이렇게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꼭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운 단어들보다
이런 기본 동사들로 표현을 많이 하니까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다음에 소유 관계로 생각을 하는 거, 저도 같은 걸로 할게요. 왜요? 그러면 예를 들어 이거 뭐 드실래요? 그러니까 앞에 사람이 뭐 스파게티 그럼 저도 같은 걸로 할게요. 이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요럴 때는 얘도 소유로 가준다면 나도 가진다, 같은 거 가진다 이렇게 가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I 그리고 the same 이렇게 됩니다. 이거를 이제 문장으로 만들면 그런데 같은 걸로 한다. 같은 걸로 하다가 아니라 할게요라고 이렇게 나의 의사를 표현할 때는 will을 쓰죠. will. 그래서 I'll have the same 이렇게 됩니다. I'll have the same. 요것도 나중에 어, 해외여행 가셔서 같은 걸로 할게요 할 때 I'll have the same. 물론 same please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든지 그냥 명사로 쓰면 명사 please 붙이면 다 되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문장 full sentence로 이렇게 문장 또 딱 말하면 아무래도 아, 뭐 좋겠죠? 네. 상대방한테 전달되는 것도 좋고, 나도 기분이 좋고,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음, 네. 이거 한 번 더 읽어주시면, 나도 같은 걸로 할게요. I'll have the same. 되죠? 이거. 근데 이제 여기에서 얘가 약하고 얘 강하고 약하고 강해야 되니까 I'll have the same. 이렇게 해주시죠. 끝을 내려야 되고, I'll have the same. same.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됩니다. 음. 그다음에 아, 나는 지난 이틀 동안 쉬었다입니다. 이것들 표현할 때 쉬었다, rest, I rest 이렇게 가주잖아요. 근데 물론 그렇게 해서 표현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소유 관계랑 정리를 해보자. 그는 이 지난 이틀 동안 쉬었다라는 건 그는 가지고 있는 거죠. 그가 가진 게 뭐예요? 이틀이에요, 이틀. 지난 이틀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지난 이틀인데 쉬어 있던 이틀 요거잖아요. 그러니까 I와 the last 2days를 그죠? 그는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었던 거죠. 지난 이틀을 쉬는 걸로 가지고 있었던 거. 그래서 얘가 근데 I로 가졌네요. 나는으로 하겠습니다. 나는. 그러면 I had the last 2days off.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는 요렇게 얘 자체를 같은 명사로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네. 이건 통으로 외우셔야 될 것 같아요. days off. 그러니까 day off가 쉬는 날이잖아요. day off, 쉬는 날. 그런데 이틀을 쉬었으니까 2days off 이렇게 되고 지난 이틀이니까 the last 2days off 그런데 그걸 가지고 있었다라고 표현하니까 I had the last 2days off 이렇게 됩니다. 자, 한 번 더 읽어주시면 네. 자, 요거 제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나는 가지고 있었다 지난 이틀의 쉬는 날을 I had the last 2days off.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생각하는 거를 가지고 있는 개념으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내가 우리말로 생각하는 거를 소유의 개념으로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영어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영어 책 같은 거 왜냐하면 영어 책은 내가 그 문자를 그 글자를 보고 계속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관계를 충분히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크게는
크게는 다 소유의 관계입니다. 근데 소유인데 어떤 전후 관계로 소유가 됐고 이것이 소유하던 것이 다른 사람한테 갔느냐 아니면 내가 받아서 소유했느냐 이제 다 그런 관계입니다. 자, 선생님, 음, 잠깐만요. 저는 잠깐 이 문장 봤을 때 기본문 오형식으로 잠깐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투 데이가 뭐 레스트한 상태로 뭐 했다라고 그렇게 잠깐 생각했는데 이 표현은 진짜 그런 거네요. 그러니까 그 헤드 가지고 있는 게 오프인 상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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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을 네. 이건 진짜 사형식으로 그냥 보면 되는 아, 거네. 네, 그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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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 오프로 그냥 진짜. 네. 그래서 저는 아까 진짜 그 투데이, 지난 더 라스트 투 데이즈가 예를 들면 만약에 뭐 레스트라는 거라 그 형용사처럼인가 동사처럼 그거를 좀 써볼 수 있나 싶었는데 아, 이 표현이 예를 들어 좋네요. 뭐 오형식이. I rested for last 2 days 뭐 이런 아니 식. 아니. 그러니까 해부 동사는 어차피 이제 지금 쓴다고 네, 계속 우리가 써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오형식 구문으로. 그러니까 I had the last 2 days 뭐 rest라든가 뭐 이런 아, 식으로 아, 뭐 그렇게는 잠깐 안 씁니다. 네, 안 그러니까 네, 그게 네, 네,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잠깐 그 왜냐면 생각했는데요. 음, 레스트가 그게 네. 자동사여서 그럼 네, 네, 이렇게 원형 부정사 이런 거는 안 되는가 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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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 표현이 좋네요, 진짜. 네. 자, 그다음에 보면 저 한부 주시겠습니까? 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한부는 이런 복사본 한부인 거잖아요. 그래서, 나와 copy입니다. I와 copy. 음, 그래서 이거를 하면 저 한부 주시겠어요? 라고 생각을 하시면 실제로 한부 가질 수 있겠냐? 이제 그렇게 접근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요거를 딱 보면은 저 한 번 주시겠어요? 주는 건 누구예요? 너잖아요. 그러면 can you give me a copy? 이제 요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뭐 그때 영어는 그 질문 같은 거 할 때 뭐 그 7시 라방에서도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이렇게 질문을 할 때 내가 할 수 있냐? 내가 갖고 싶다. 다 음, 이렇게 아이의 중심으로, 음, 아이가 소유하는 중심으로 이 표현이, 많은 표현들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만약에 유로 가주면, 그러니까 그걸 안 쓴다라는 건 아닙니다. 쓰긴 쓰는데, 유로 가주면은 더 공손하고 돌려서 얘기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보시면 됩니다. 음,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커피숍 같은 데 가서도 뭐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그럴 때 뭐 can I get an America, one America 뭐 이런 식으로 가주잖아요. Can I get 이렇게. 근데 can you get me a 뭐 이런 식으로 하긴 하지만 그건 돌려서 얘기를 하는 거. 이제 돌려서 얘기를 하는 거여서 I와 have의 관계로 접근하시면 돼요. 그래서 could I have a copy? 우리말로는 한 번 주시겠어요지만은 얘를 소유의 관계로 가주시면 내가 가질 수 있겠냐? Could I have a copy? 이렇게. 그러니까 선생님 바로 이 문장이 요번에 선생님이 그 형용사 편이가 거기에서 해준 게 그거였어요. These cups are dirty. 네, Can you, can you have some clean ones? 이렇게 했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제가 그 말씀 진짜 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줄래 이렇게 했는데 사실 그 문장만 보면은 내가 가질 수 있나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게 또 우리랑 진짜 다른 건가 보다. 지금 딱 그거잖아요. 네, 주시겠습니까 하는데 can I 그러니까 뭐 쿠드지 하든 can I든지 have를 네, 쓰니까 네, 네, 네. 그래서 좀 많이 생각이 달랐던 것 네, 같아요. 네. Can I, 뭐 could 음, I 이제 이런 식으로 네, 접근을 네. 하시면 됩니다. I로. 음. 음, 그다음에 네,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Could I I have have a a copy? copy 이렇게 되죠. 자, 음, 요거를 이제 우리말로 직역으로 가주면 내가 한 부 가질 수 있을까? 영어로 하면 Could I have a copy? 이제 이렇게 되죠. Could I have a copy?
자, 그다음에 요게 이제 요것도 되게 대표적인 관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공항 가서 이렇게 여권이랑 표를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럴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아, 아, 당신 보여주겠냐. 사실 그렇게 접근을 하기보다, 어떻게, 직방으로 표와 여권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요거를 어떻게 가주냐면, 소유의 개념으로 가주면 돼요. 그럼 소유면, 지금 보여줘야 되는 상황에서 소유는 이 사람이 너의 표와 여권을, 아니, 내가 이 사람이 아이라고 치면, 내가 너의 표와 여권을 가질 수 있겠냐? 이렇게 가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I, your ticket and passport를 소유의 관계로 따지면 뭐 may I, could I, can I have your ticket and passport please? 이렇게 가주는 거죠. 그러니까 네, show me your ticket and passport 이렇게 좀 잘 안 쓰죠. 그래서 may I have 요렇게 많이 씁니다. may I have 요거.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많고 막 이러니까 실제로는 딱 요거만 하죠. Ticket and passport please. 요거만 하긴 하는데 그래도 풀 센텐스로 요거는 익혀두시면 좋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내가 말할 상황은 아니고 이렇게 들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보여줘야 되니까. 우리는 여행객이니까. 그럴 때 may I have your ticket and passport please? 라고 했을 때 뭐라는 거야? 표 뭐야? 달라는 거야? 이렇게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죠. 그거를 may I have로 많이 한다라는 거. 이것도 역시나 앞에 거랑 같습니다. 내가 부탁을 하는데 그 부탁 자체를 아이의 그 관점에서 아이의 관점에서 have로 소유 관계로 이제 표현을 한다라는 거. 그래서 이것도 말했을 때 딱 표랑 여권 달라는 거구나를 딱 알아들으실 수 있으시면 되죠. 한 번 더 읽어보시면 may I have your ticket and passport please? 이렇게 되죠. 당황하지 마시고 티켓, 패스포트를 보여주시면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인데요. 시간 좀 있으세요? 그냥 뭐 좀 이야기를 하고 싶다 그랬을 때, 1시간 있어요. 그러면 이때 1시간 있다라고 했을 때, 1시간, one hour okay?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우리는 그래도, 이렇게 문장으로 만들어서 하는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연습을. 그러니까, 뭐, 영어는 주어를 빼고 간단히 표현할 수도 있다. 왜 영어 이렇게 문장 할 때, 이렇게 꼭 주어부터 시작해서 동사로 꼭 가서 이렇게 문장으로 말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영어 말하기의 문제점이다라고 말을 하긴 하는데 저는 조금 다른 게 아,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고 나서 그런 다음에 자연스러워지면 그 대화상의 문맥에 따라서 이렇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하나하나 하다 보면 그렇게 된다라는 거. 1시간이 있다라고 하면 1시간 가지고 있다는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I와 one hour. 그러니까 I have one hour.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너 시간 있어요? 그럼 때 1시간 정도, 1시간 정도 있어요. 라고 했을 때 I have one hour. 아니면 한 10분 정도 괜찮아요. 라고 할 때도 10분 정도 괜찮다. 요거를 소유 관계로 따지면 나 10분 가지고 있어. I have 10 minutes. 이렇게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I have an hour.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 해볼게요. 1시간 있다. 1시간 있어요. 1시간 괜찮아요. 1시간 괜찮다란 얘기죠. 그래서 I have an hour. 근데 요것도 예를 들어 available 요런 것들로도 표현할 수는 있지만 available 단어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어려운 상황에서는 소유 관계로 정리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일상 대화에서 뭐 available 뭐 이 표현 같은 단어 같은 경우들도 그렇게 뭘 쓰는 사람들이 있지만 네, 친구들 사이에서는 잘 안 쓰죠. I have an hour 이렇게 됩니다. 자, 1시간 있어요를 영어로 하면 네, I have an hour. 자, 이렇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인데요. 이게, 다시, 오늘 사실은 제가 이걸 프린트를 먼저 좀 드린 다음에, 연습을 하실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렸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많이 바빴어요. 음, 요거를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영어를 말을 해야 될 때, 그 상황을, 내가 말하려고 하는 상황을 소유의 관계로 정리를 하자. 이게 시작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여기서부터 의미를 정리를 하시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할 때, 이 소유의 관계로 정리를 할 때, 이 문법이 좀 들어가는 거죠. 그 문법은 동사, 그리고 전치사, 요거입니다. 그래서 소유 관계로 생각해서 have로 문장 만들어 보자가 오늘의 주제였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음,